자, 그럼 진행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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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고 몸이 무뎌지며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조용하게 지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삶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에 대한 기준을 바꿔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우정이나 인맥을 강요하지 않게 되죠. 그동안 나를 보는 시선들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롯이 자신의 시선으로 세월을 바라보며 지내기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3회 주제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일 것입니다. 오늘 다양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스통통 라디오 3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1부, 2부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고요. 1부에는 우리 하강과 여기 이제 우리 학부모의 부회장님, 자민님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지만 자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는 저희 개수초등학교 동문, 그러니까 이 개수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나오십니다. 동문의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나오실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인사 잠깐 나눠보도록. 먼저 하간부터.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출연한 하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자민님인데 저희가 보통 별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 별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조심해 주시고. 다시 마이크를 치시면 안 돼요. 민감합니다. 아이고 긴장이 돼가지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러면 혹시 별명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공동육아 이런 걸 하지 않아서 따로 별명은 없는데요. 네네. 오늘 별명을 물어보실 줄 알고 생각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자미라서 문을 영어로 달이잖아요. 네, 달이고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저를 달잠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자미를 영어로 제이미라고 바꿨다가 제이미가 너무 흔해서 줄여서 잼으로 하자. 그래서 달잼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달잼.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그 동화책 중에 달샤베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달잼. 네. 달잼? 네, 잼은 영어로 이렇게 뭔가 문제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문제 걸려 잼 걸렸다 그러잖아요.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오고 가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부회장님을 자민님이라 부르는데 예,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얘기 꼭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걸 자매님으로 들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극강의 크리스찬으로 보시는데 일단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자매님으로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또 독실한 그리스도들께서 이렇게 계시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자매님 아니고 자미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한 번 들어서 기억하는 그런 좀 독특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네, 거꾸로 하면 익숙해지는. 그렇죠. 거꾸로 하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 거꾸로 쓰셨을래나? 미자. 아주 옛날에 많이 쓰셨던 이름이지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학부모회 부회장님께서 나와서 오늘 학부모회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열심히 적어 오신 거 열심히 자연스럽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모의 소식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많이 써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개수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달잼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개수통통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 소식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개수통통 1회에서 1년살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이 진행된 일을 간단히 전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는 큰 행사 중 하나로 전교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마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축하 공연과 오후 2부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하 공연에는 방과 후 수업인 치어리딩에서 6주 동안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의 귀여운 공연이 있었어요. 이어서 치어리딩 선생님과 팀의 멋진 공연으로 체육대회의 문을 열었지요. 선생님이 직접 공연을 하니 아이들의 눈이 더욱 반짝이며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 자랑하는 뿌듯한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멀리까지 와주신 치어리딩 팀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 2부 프로그램을 학부모회에서 진행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체육대회가 있는 날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이 오시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점심시간 전에 끝나니 아쉬웠고 아이들과 더 놀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는 점심 이후 프로그램과 더불어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지요. 2부는 대동놀이를 진행했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학교 수련회 가서 강강술래를 뛰어본 이후로 처음 해봤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에서도 지워지고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전혀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기억에서 잊지 못할 대동놀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매우 뜨겁고 더웠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잊지 못할 이유는 이 작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예요.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동놀이 진행과 장구와 노래로 이끌고 교육해 주신 분, 장구와 꽹가리로 흥을 돋구고 박자를 맞춰주신 분,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등 선창과 후창으로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창을 멋지게 소화시켜주신 분들, 무선 마이크와 음질을 맡아주신 분, 뜨거운 햇볕 아래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토닥여주며 끝까지 운동장에서 손잡고 대동놀이를 이끌어준 각 학년 진행자 분들, 무거운 캐노피를 번쩍 들고 이동하고 접고 정리해 주신 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들, 내 아이, 네 아이 구분 없이 살펴봐주고 챙겨주는 다정한 눈길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장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밤을 새야 될 듯 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밤새 보죠. 한 분 한 분 더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시면 저에게 개인 요청을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상문을 이렇게 읊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감상문이 네. 되었나요? 네, 우선 감사 사실 저희 방송 느낌이 좀 그런 결은 네. 아니어서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희가 체육대회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 사실 몇몇 분들은 너무 더워서 네. 힘들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네.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분들이 누군지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음향 지원해 주셨던 분이 누군지도 말씀을 하나요? 일부러 분들이라고 다 바꿔서 왜 말을 안 하나요? 도와주셨는데요. 너무 다른 그래. 분들도 많은데 그래요? 특정지어서 이름을 알겠어요. 얘기하기가. 저희 학교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네. 음향시설을 일단 지원해 주셨고요.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아니야,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선창하고 후창도 해주셨던 네. 분도 그 학부모님들이고 심지어 그 두 분 남녀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부부가 아니세요. 아 그래요? 부부 아니지 않아요? 아래 계신 분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래 계신 분하고 네, 위에 계신 맞아요. 남편분이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전 처음에 그 두 분이 이제 나란히 티까지 맞춰 네. 입었길래 부부가 하시나 보다. 네. 그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무엇보다 저희 체육대회 내용 중에 빠진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저녁 식사를 만드는 과정에 네. 뚜껑이 하나 깨져. 맞아요. 학부모 회장님이 유리 뚜껑을 하나 해 드셨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을 그 빌려온 거라고 들었는데. 네. 네, 용서해 그날, 주셨다고 해요. 네, 선창을 맡아주셨던 네, 그러니까 어머니. 와가지고 고생도 하셨는데. 네, 뭐또 어머니 장구도 치셨는데요. 챙겨드리지 못할 망정 뚜껑을 박살내가지고. 뚜껑이 열렸겠네요 그러면. 이런 개그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네.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러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상문 읽어주세요. 예,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요. 체육대회입니다. 네, 체육대회의 마지막 특별한 순간인 박 터트리기가 있었지요. 네, 그 박 터트리기는 이벤트였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으로 김장할 때 쓰는 크기 정도의 바구니 4개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밴드의 사진이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밴드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네, 이제 체육대회가 진짜 끝났어요. 그래. 그 박 터트리기 할 때 네. 그 콩주머니에 맞은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코 쪽에 맞아가지고 코에. 울면서 아이고. 갔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봤더니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돌려서 봤더니 네. 어떤 사람이 던진 그 콩주머니가 박에 맞고 네. ting겨오는 걸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아팠을 수도 엄청 있겠네요.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콩주머니 말고 네. 그런 걸로 한번 아유. 재밌는 박 터트리기. 네. 엉뚱한 박터리 버렸네. 그러게요. 엄한 박 안 터지게끔 필요한 박만 터지는 그런 박 터트리기 또 내년에 재밌죠. 준비될지 네. 모르겠지만 준비되면은 재밌게 즐겨주시고 네. 다음 또 소식 있나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다음 주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6학년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졸업 여행을 떠난다고 해요. 예. 군산, 광주, 목포, 진도, 보성 등을 여행하고 올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직요. 기다리세요. 네. 빨리 끝내고 지금 쉬시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곤란하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죠.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주가 다음 주인데 며칠 뒤 다음 주 당장 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고 당장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6학년 이제 학생의 학부모고 여기 하간이 6학년 담임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소식에서 정말 놀라야 될 점은 우리가 4박 5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네. 반에 단모라는 아이는 왜 5박 6일이 아니냐면 거친 항의를 했습니다. 거친 항의를 하면 분노를 금치 못했다는 소식. 애들이 이게 노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열정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다른 학교는 보면 저희 때도 1박 2일? 네. 그렇죠. 1박 2일로 갔다 오셨죠. 졸업여행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여행이 네, 없었어요? 수련회나 네, 같이. 맞아요. 네. 수학여행을 갔죠. 가면 보통 한 2박 3일? 네. 2박 3일. 어쩔 땐 보면 길면 3박 4일. 맞아요. 보통 2박 3일 정도 네, 가죠. 네. 경주 가면. 경주 정도 가면 2박 3일. 경주 가면 아주 맞습니다. 경주로 수학여행 다녀오셨나요, 다들? 갔다 왔었죠. 경주로 갔어요? 수련회, 수학여행, 사생대회. 네. 경주에서 쌈 안 났나요, 쌈? 가면 항상 쌈이 나는데. 신라의 달밤. 그렇죠. 거기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맞아요.
나가서는 못 싸우고 네. 숙소가 마주보고 있으면 주로, 창문 너머로 네. 다른 학교 애들이 보여요. 아. 그럼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해요. 주로 쌍욕을 쌍욕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쪽이랑 이쪽이 이제 싸움이 되거든요. 놀라운 거는 단 한 명도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무서운 많은 개들이 그렇게 크게 짖는다고. 네, 저는 수학여행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가서 줄 세워서 애들 인원 체크하고 밥 먹이고 동선 돌아서 다시 밥 먹이고 그때 이제 같이 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술판을 수학여행 가서 술판을 갑자기 벌이시. 뜨끔하네요 제가. 네. 우리 하관은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노코멘트로. 그래서 수학여행, 이제 졸업여행이라는 걸 가게 됐는데, 작년에는 졸업생들이 제주도를 아마 갔다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 부산 갔어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제주도를 네.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 동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5월 달에 잘 어울리는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이렇게 하관이 잘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 바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엄청 훌륭한 다른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졸업여행을 네, 저희 부럽습니다. 게스트초에서 갑니다. 부러우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지역들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저희는 잘 이동합니다. 잘 기차로 이동하는 건지. 버스로. 네, 기차도 그 조금 뭔가 생각은 했었어요. 네. 생각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움직여 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동력에 맞아요.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뺏기는 거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신 네.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네. 전세 오. 월세 버스 아닙니다. 전세 네. 버스를 좋네요. 딱 잡아가지고 버스가 우등 버스예요. 우등 우와. 버스 아시나요? 그 자리는 적은데 넓게 앉을 수 있는. 네네. 좋네요. 네, 많이 부러워해 주십시오. 메롱메롱. 네, 다음 소식.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의 달인 5월이 됐지요. 개수초등학교에서는 현재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년 담임 선생님께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요. 이러한 점이 개수초등학교의 따뜻한 분위기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작은 학교라서 늘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지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배지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써 있고 예쁜 푸른색으로 카네이션과 함께 디자인되었어요. 배지 디자인은 여기 계신 잭이 수고해 주셨죠. 가방에 달고 다니면 보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배지를 연말에 있을 개수로 가는 길에 모아오시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6월 개수통통에서도 학부모의 소식을 안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처음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또 다 적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죠. 좀 이렇게 대화체나 네. 저희는 이제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네, 아마 건너뛰기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들어주시는 분만 듣고 네. 안 듣는 분은 안 들으세요. 네. 그래서 안 듣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체육대회랑 지난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감사 캠페인이 이제 6월에는 그러면 어떤 캠페인이 있나요?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이 지금 갑자기 들어오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돼 있나요? 학부모의 일 안 하나요? 6월에 정말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소식도 조만간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피해 가셨어요. 조금 이따 2부에 이제 초대 손님이 오셔서 또 저희가 2부 녹음을 진행할 거라 1부를 조금 서둘러서 빠르게 좀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미래에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졸업여행을 가는 것처럼 졸업이죠. 이렇게 졸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1차적으로 나눠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 수 있을까. 뭐 저희가 사실 뭐 떠들어봐야 애들이 어떻게 크는 건 본인들이 정하는 거라 큰 의미가 없겠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졸업을 먼저 하면 중학교를 가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 학구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진지하게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중학교를 먼저 가게 되면 일단은 다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다른 점. 첫 번째, 교실 안에 선생님의 개인 책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초등학교 이제 게스초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는 거의 담임 선생님들의 거의 여기 제2의 원룸 같아요. 여기서 사셔도 될 정도로 네, 맞아요. 아주 다양한 장비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수업에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걸 또 물려주고 쌓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교실을 가보면은 진짜 책상 외에는 그리고 뒤에 사물함 외에는 정말 이렇게 깔끔하다고도 볼 수 있고 썰렁하다도 볼 수 있는데 여튼 거기는 선생님 책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납니다. 과목의 수도 많아지고요. 그만큼 이동 수업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수행평가. 이거 다 선생님들이 지금 챙겨주시잖아요. 얼마나 챙겨준 번호까지 써가면서 써와라. 몇 번 안 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네. 중학교를 가면 이제 그렇게 챙겨주는 선생님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제 딸이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걸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시험 언제 보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는 해주시는데 얘네들이 이 학생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지까지 체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 시간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네 번째,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교칙을 정해놓고 우리 개수초도 교칙은 있죠. 그렇죠. 네, 교칙은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살벌한 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또라이들이 본색을 드러냈다가 또라이의 시기가 되죠. 그러다 나중에 그 머릿속에 나왔던 또라이가 나중에 사라지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출석 정지라는 게 있어요. 출석 정지가 뭔지 아시죠? 네, 네. 어떠셨나요? 자매님 출석 정지 당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뭐죠? 무슨 얘기 듣고 있는지. 네, 잘 농담이고요. 모르겠네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일단은 출석 정지가 1회는 10일 이내. 그리고 연간 30일 정도가 출석 정지가 된대요. 한 번에 그러니까 10일까지 10일 이내로 되고 우리 때는 맞아요. 정학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학폭 때문에 대부분 이제 출석 정지를 먹는데 학폭의 그 1호부터 9호, 10호 처분까지 있나요? 9호면 끝날까요? 10호는 모르겠네. 구속인가? 그래서 처분이 호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TMI이긴 한데 1호부터 3호 학폭 3호까지는 교내에서 이제 선도를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한테 따로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다든지 맞죠? 네. 네. 그다음 4호부터 5호는 이제 사회봉사.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부의 기록이 2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6호는 출석 처리. 6호 학폭 6호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7호부터는 학급을 교체를 시켜요. 다른 반으로 옮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학폭이 일어나는 경우가 같은 반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호부터는 전학을 보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기부 기록이 남는데 4년간 남습니다. 그리고 9호는 바로 퇴학. 아무래도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희가 어렸을 때 뭐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렇게 폭력성을 느끼기 시작한 건 사실 저도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조금 애들이 싸워도 그렇게 조금 데미지도 크지 않고 그냥 애들 싸움이었는데, 진짜 중학교 올라가는 딱 그 후로부터는 정말 폭력적인 아이들, 엄청 폭력적인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뭐 의자를 들고 때린다든지. 자매님이 주로 저는 여중역으로 나와서 잘 여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여중에서 이렇게 껌을 좀 씹으셨다고. 아유, 그래서 이 학폭에 대한 경험을 네. 저는 어찌 보면 저도 방관도 했었던 것 같고 가해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막상 떠올리면은 뭐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딸내미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그게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학폭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른이면 뭐 상처를 안 받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은 어떻게 큰 상처가 됐는데, 자, 저희 그럼 각자 학교 다닐 때 나는 이런 걸로 상처받았다. 잠깐 이런 거 얘기 좀 나눌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로 상처받아봤다. 저는 일단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무서워서 모른 척 했던 제 모습이 지금까지도 참 미안해요. 모른 척을 하고, 저거는 제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세지 그랬어, 뭐 이렇게까지 진짜 비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3 때 까불다가 뚝 까맞은 잘 맞게 생겼잖아요. 말하는 거 다시 보면. 그래서 뚝 맞고 나서 이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 그랬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이 방송을 들을 리 없겠지만 듣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때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폭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어요? 여중은 어떤가요? 여중은 어떤 학폭이 일어나나요? 뭐 무슨 짓을 하셨나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셔가지고. 방송이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 갑니다. 저 얼음 예정이었는데요. 땡땡, 네. 얼음 땡. 저는 학폭 이런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친구들 중에 이제 소위 한 반에 그 당시 날라리라는 단어를 썼었죠. 날라리. 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한 서너 명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담배를 피다가, 담배.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오셔가지고 뛰어내려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난 친구가 생각이 나고. 다리 괜찮아요? 예, 잘 나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런 일들 말고는 딱히 그때는 저 때는 이제 손톱 검사도 하고 선생님들 자들고 다니면서 머리 묶었는 애들 맞아요. 머리 길이도 재고 치마 길이도 재고. 네, 무릎 밑으로 15cm 머리는 묶고 20cm. 네, 그렇게 선생님들이 자로 들고 다니면서 항상 재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남중에서 바리깡 들고 와서 이렇게 고속도로 내잖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창피해서 가서 이발을 한다. 참. 그 머리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일본 놈들이 문제. 일본 놈들이 그 이상한 걸 심어놔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폭 뭐 이런 개념이 없었고, 저는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뭐 재밌게 놀았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그럴 때 제일 저희 때는 가장 그 학교에서 관심사가, 지금 그런 말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량 서클. 불량 서클. 맞아요. 네, 서클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내 어떤 뭐 문제뿐만 아니라 동네 이제 그 뭐 일명 양아치들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걔네들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배들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끝나고서 이렇게 좀 끌려가고. 동네 항상 그랬던 거는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돈 뺏기는 거 항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화납니다. 네. 돈을 많이 들고 다니지도 않았지만
몇 번 뺏겨봐가지고. 그렇죠. 음. 몇 번 뺏기다 보면은 이제 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양말, 아. 신발 밑에 이렇게. 항상 나오면 1원에 몇 대.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이 억울했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항상 길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길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좀 골목에서 네. 골목에서 이제 딱 이제 막다른 골목에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 털어. 근데 그런 걸 이제 한 2번 당하니까 야,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돈을 뺏긴 것도 뺏긴 거지만 이 사람의 호의가 이렇게 무시되고 그렇죠. 그랬다는 게 굉장히 좀 치사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일단 어깨 동무하고 친한 척해. 친한 척해 소리 지르며 친한 척해 소리 지르며 너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엄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폭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뻔히 아는 선생님들도 그냥 무시하셨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때렸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 후에 중학교를 가도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기를 그냥 저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저희 계수처에서는 가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강과 같이 그러면은 이제 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교직 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외에는 사실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아이들의 삶을 옆에서 보기가. 그에 비해서는 분명히 하가는 좀 긴 교직 생활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졸업생들을 봐왔고 그리고 그 후일담이랄까 그 나중에 아이가 뭐 어떻게 잘 됐다더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하강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강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계산해봤습니다. 정말. 자, 대략 뭐 올해까지 제가 이제 한 34년째 교직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 6학년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래저래 하면 뭐 1년에 만나는 친구들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개수초등학교는 한 반에 뭐 적으면 뭐 10명도 되고 많으면 뭐 한 20명 가까이 되지만 네네. 평균 한 25명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평균으로요? 네, 제일 많았을 때 몇 명이었어요? 33명, 34명 이랬습니다. 34명.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그 정도 되니까 뭐 대충 한 800명 정도? 800명의 인생이 하간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야. 이게 교사분들의 처우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00명 가까이 배출을 하셨는데, 배출? 그럼 다른 좋은 단어 없나요? 이게 800명 가까이 이렇게 졸업을 도와주셨는데, 그 후에 어떤 학생들이나 이제 성장이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떠나서 이제 볼 일이 그렇죠. 거의 네네. 드물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통해서 들려온 얘기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지낸다든지. 네, 뭐 통해서 들려온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죠? 일찍 퇴근. 네. 대부분 다 이게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냥 뭐 이렇게 졸업 내지는 뭐 이렇게 학년이 달라지고 하면 또는 제가 학교를 옮기거나 하면 그걸로 대부분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락망을 뭐 계속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간간히 이제 어떤 친구들이 연락은 해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3년에서 한 5년
요 정도 된 친구들이 연락해 와요. 뭐 주로 뭐 스승의 날 뭐 전후로 해서 네네네. 연락이 생각나니까. 어. 그럼 그 이전의 친구들은 연락을 안 해요. 이제 뭐 싫었겠죠? 그런 것도 있겠고, 나름 또 자기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그렇죠. 그럴 바쁩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연락하지는 않고요. 뭐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네네. 잘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니 저도 뭐 딱히 따로 연락드리는 은사가 없긴 하거든요. 저도. 뭐 다 알아서 다 살고 있겠거니. 네. 그렇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이기도 맞아요. 하고 살면서 적어도 한 고등학교 내지 이제 대학교에서 정말 좀 좋은 은사를 만나게 되면 맞아. 뭔가 관계 그 멘토와 멘티 관계로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는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게스트초에서도 한 2, 3년 지나면 연락 오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학생 시절이라 조금 네. 이렇게 생각도 나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어떤 날이 있으니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조금씩 커가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있는 만나는 사람하고 충실히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요. 현실에 옛날 충실해야죠. 사람 만나면 뭐 합니까? 맞습니다. 그때 연락 와서 이제 선생님 그 닭은 선생님 잡아 드셨나요? 묻지 말아요. 뚜뚜 바로 끊어버려. 그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점이 아니고 여기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하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일단 졸업생들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끝까지 품고 가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반성했던 게 말이 너무 길고 그래서 좀 잘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셔야 돼요. 자꾸 기르지면 안 되는데 길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질문을 좀 이제 받고 좀 고민해봤어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내가 다른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뭐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6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누구와 함께 했는가 이런 것들 뭐 부모님들께서는 뭐 추억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그 시공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함께 했다는 거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와 그 사람이 그 시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에 그곳에서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거기에 없는 거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개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6년 동안에 지금이야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투닥투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친구와 내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부모님, 가족, 뭐 선생님, 이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결국에는 그 친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졸업 후에 저는 거기서 사라지는 게 정상이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친구.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다가 생각은 나고, 하지만 연락은 안 하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입니다, 사람. 네. 졸업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돼서 나가야죠. 그래요. 그 게스트초의 정말 특이하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6년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친구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섭섭하게 아쉽긴 하지만 그 6년 동안 한 학교에서 한 반에서 같이 지내본다는 거는 사실 졸업 후에는 절대 느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이 게스트의 또 그게 큰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우리 애들은 졸업이네요. 자민님은 자제분이 지금 몇 학년이죠? 올해 중1 됐고 초등학교 3학년 됐습니다. 중1 들어간 또 네, 큰아들이 있지요. 큰아들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뛰어내리지 말아야 될 텐데 아들은. 다리 부러지면 축구하다 얼마 전에 부러져가지고. 저번에 기부사하고 왔었어요. 맞아. 축구하다 그랬을까요? 네. 그렇구나. 네, 축구가 맞습니다.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죠. 네. 지난번에 봤을 때 축구 선수더라고요. 완전.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네, 잘하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3개월 동안 되게 고생이 많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졸업 후에 뭔가 이렇게 좀 힘듦이나 자기가 이제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하가는 교사이자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선생님으로서 만약에 조언을 제공해 준다 시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건지 네, 적어 오셨겠지만 네. 제가 그 무너뜨리고 제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성적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반에서 애들이 저 공부하는 거 보면은 뭐 학생 회장급으로 왔는데 성적이 바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를 만나고 이제 다음 이제 네.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서 제자가 와서 네, 제자가 와서 그러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바보라서 그래. 그러네. 이 멍청아 돌대가리 그렇게 하면 가 씨. 바보 죽겠는데 이러실 건 아니죠. 예.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다 노력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안 된 건 노력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력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맞습니다. 단 노력했을 때 노력하지 않았을 때보단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과연 어떻게 오히려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 이런 부분 어려움을 어떻게 과연 그걸 좀 이렇게 극복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내느냐 아니면 뭐 지나가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들을 그거를 이렇게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거의 가치를 소중하게 모른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맞습니다. 달재님 계시지만 그 아드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취미, 특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게임 같은 거.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부모님이 봤을 때 조금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건 떠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나의 뭔가 저절로 되고 내 효용성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그건 내가 막 얻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논리적으로 이거 되면 이거 되고 이거 되면 이거 되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극복하기 힘들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비논리적으로 무엇인가가 해결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네. 뭐 한숨 좀 숨만 쉬어도 좀 되고 밖에 나와서 하늘만 봐도 되고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논리예요. 돈 써가면서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피해? 그렇잖아요. 오히려 논리적으로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돈 써서 데려다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써서 오히려 그런 것도 약간 저는 좀 그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선생님 내가 정말 죽도록 했는데 공부 성적이 안 올라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래요. 노력해서 안 되니까 그냥 안 할래요. 노력해서 안 되면 억울하니까 안 하고 안 되면은 억울하지라는 식으로 저는 오늘부터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논리를 쫓아가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아까 제가 사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깐죽됐는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이 참 이거를 알면은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몸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진짜 그걸 알 텐데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약간 좀 계산의 논리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걸 너무 통제하고 억압하고 억제하는 거 아닌가. 단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크게 본다면 결국엔 그 아이의 큰 재산이고 누구든지 어려운 점에서 넘어지고 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들 과연 그걸 일으켜 세워주긴 또 어려워요. 옆에 부모님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해하긴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지 힘이 맞아요. 없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한테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무엇인가 되는 이 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멋진 그래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달만 하시려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제 생각입니다만 뭔가 정적이 흐르는 시간과 공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끊임없이 뭔가 소리를 내야 되고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되고 논리가 펼쳐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일단 뭐 무소유가 맞는지 막 던졌는데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 하세요? 항상 학생들에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해가지고 뭔가 항상 정확하고 말해봐. 왜? 얘기를 해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간 말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힘이 또 튼튼하게 길러지려면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그만 좀 잔소리 하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특히 우리 개수초 학생들은 분명히 그런 힘이 있어요. 네, 힘이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님들께서 개수초를 오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파이팅 잘 해주시고 오늘 하간이 얘기해준 그런 얘기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회까지 나가서 네, 분명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5월 달에 뭔가 질문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만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이 개수초 아이들과 지내면서 혹시 기억에 정말 이거는 내 교사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이 학교 학생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어도 괜찮으니 편안하게 혹시 기억에 남는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6학년 아이들하고 올해 3년째 만나고 있는데 물론 그 3년의 과정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뭐 감정적으로도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화도 났다가 속상했다가 좋았다 굉장히 많았는데 4학년, 5학년, 4학년 때는 아이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어리고 또 뭐 그런 생각에 제가 한 3년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나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것
요런 게 제 교사로서의 어떤 큰 흐름, 뭐 큰 틀, 뭐 이런 거였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 6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크고 또 변화가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자잘자잘한 세밀한 거에서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게 모습이 확 보인 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김포 학생 야영장에 갔을 때 아이들의 그 레크레이션 놀이할 때의 그거 광기. 정말 놀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광기인데 제가 그 지금까지 34년 교직 경력이 있으면서 6학년들, 5학년들 수련 활동, 뭐 수학 여행, 졸업 여행 많이 가서 일단 잠을 자는 곳에 가면 대부분 다 뭐 장기자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또 막 이렇게 진행하고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애들은 정말 난리를 치고, 맞아요. 또 뭐 그러는데, 또 약간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쭈뼛쭈뼛 하는 애들 있고, 또 같이 안 맞습니다. 어울리는 애들 있고 막 이랬는데, 이 아이들 그때 뭐 특별히 준비해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뭐 장기자랑이 있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네네. 그냥 뭐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외부 강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그런 흥겨운 그런 걸 프로그램,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그걸 놀라서 물론 미친 듯이 뛰어놀았다는 딴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너무너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노는 걸 보고 이 개수초등학교에서 6학년의 과정을 잘 정상적으로 잘 마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에너지 폭발 플러스 다른 모든 친구와 함께 어울린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때의 경험을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놀랐던 거예요. 네네. 이거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봤고, 너무 가슴 벅차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이제 게스트 아이들이 졸업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네. 클럽을 갈 것 같습니다. 클럽에 가서 잡는 거죠. 클럽을 가기 때문에 이런 마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좀 예민한 사안들 미리미리 교육시켜 대화가 주시고. 갑자기 그쪽으로 가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이 반대로까지 너무 뻗어나가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때문에 하관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지금 저 닮아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항상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 네, 알겠습니다. 야, 거기를 실제로 가서 못 본 게 너무 아쉽네요. 그 옆에서 봐서. 근데 아무래도 부모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그 광기는 그 이상이었다. 네, 뭐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였어요. 제가 옆에 있거나 말거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이들 벌써 그렇게 컸군요. 너무 신나했어요. 거기에 정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몰입되어 있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강사 선생님도 상당히 놀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레크레이션이라 하면 게임도 했을 거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춤도 췄을 거고 주로 이제 음악에 춤을 추는데 보통 강사 선생님이 뭐 양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풍선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딱 멈췄을 때 손 잡은 사람 나와가지고 댄스하면 뭐 댄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명도 걸렸을 때 나와서 쭈뼛쭈뼛이 아니라 안 하고. 엄청나게 추면서 뭐 다 일어나 댄스하면 다 일어나 난리를 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강사 선생님이 근데 아이들이 더 해가지고 14명이거든요. 네. 14명이 이렇게 60분을 내내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아주 그렇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잘 키웠네요. 어머니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잘 키웠습니다. 애들 그냥 광기가 또 이제 3학년 아이들도 정말 잘 노는데 네네. 6학년이 되면 아주 더 잘 놀 거라 기대됩니다. 네. 어디 야영장이라고요? 미리 말씀. 네, 김포 학생야영장입니다. 그거 거기를 이제 학부모님이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는 안 되죠. 네, 학교에 김포 학생 야영장인데 학교에서 주도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그렇죠. 예약을 네, 받고 신청하고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문이 와서 공문이 와서요. 학생 야영장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이제 제출을 하게 됐는데 네네네. 올해도 우연히 이제 방학 때 원래는 이 지역이 좀 김포는 우리 지역을 관할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 시흥이 지역이 포함되면서 오, 왔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걸 또 하간이 이렇게 바로 캐치해가지고 초이스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아, 칭찬이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놓치지 않고 우와. 늘 학생들을 아유. 생각하시니까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좋아하는 건 이제 공문을 잘 보고 있죠. 아이고. 어디 공짜로 갈 게 없나. 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좀 2부 때문에 조금만 더 서둘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질문으로는 마지막인데 사실 이 질문이 앞전에 얘기하셨던 거랑 좀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맞아요. 합니다만 혹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하간에게 이제 질문지를 미리 전달을 하거든요. 대본을 짜면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하간이 담임 선생님 관점에서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앞으로 이제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네.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과 하나는 그 무엇.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뭐 부모님도 계시고 뭐 가족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과 가족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정도라면 네. 뭐 버리라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내가 함께 했던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건 결국에는 뭐 학생 때는 뭐 친구였겠죠. 네네. 근데 개수초등학교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적고 공간이 좁으니까 결국은 함께하는 시공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밀도가 높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결국엔 진짜 배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저절로 되는 것, 그 무엇인가를 그 사람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는데 안 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거기에 기대고 이렇게 쉬고 다시 리프레시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없다면 참 사람이 힘들거든요. 부모님들도 어딘가에 보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가 없다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어질 수 있죠. 맞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이렇게 올인했다가 자식이 커서 떠나가면 공허해서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이 아이에게도 아이가 찾아갈 때 그 뭐 이렇게 뭐 갖다 줄 수는 없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님들도 어쨌든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뭐 코칭도 열심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그 무엇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과 그 무엇. 맞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도 들으셨겠지만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기회가 되면 일손을 돕고 아니면 못 돕고 뭐 그렇게 지내면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 삶의 이제 방향이나 지표가 이 개수초등학교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지내다 보면은 하가는 말대로 이제 리프레시라는 게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네 그런 거를 잘 찾아서 네, 너무 이 어찌 보면 육아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너무 육아에 치이지 마시고 본연을 잘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럴 때는 집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커피 한 잔
커피 하나 내려놓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제 바람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벌써 하강과 함께하는 3번째 방송이었어요. 네, 전 점점 뭐랄까 제 자신도 조금씩은 발전을 하는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뭐 이런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간 역시도 뭔가 처음보다 말도 나름 자체 정제도 되고, 네, 지금 이야기도 점점 뭐랄까 집중력을 처음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이 끌어들인다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이 방송을 생각보다 안 듣고 계세요. 듣지 마세요. 뭐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분은 안 들으시는. 그래서 이 방송은 그 뭔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옆에 흘러가는 새소리 마냥, 바람소리 마냥 옆에 그냥 잠깐 켜놓으시고 뭐 설거지 하실 때나 집안일 단순한 거 하실 때, 아니면은 단순 노동 이런 거를 개인 작업을 하실 때라든지 그냥 켜놓고 옆에서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전달된 내용을 뭐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게스트는 언제든 이렇게 열려서 소통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yesu1949 gmail.com입니다. 메일이 아무것도 안 와요. 스팸 메일만 와요. 그것들은 메일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스팸 메일만 와요. 이렇게 메일 기다리겠습니다. 뭐 아무 얘기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좋고, 뭐 사연도 좋고,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주제를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일단 막 던져주시고. 자, 오늘 3번째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 자민님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먼저 이렇게 잭이 엄청난 장비로 이렇게 수거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훨씬 실감이 나고요. 그럼요. 네. 다 합치면 차 한 대 값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수통통 1회, 2회에서 들었던 우리 하간 선생님의 그 목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진짜 가슴에 새기고 싶고, 혹시 선생님 책이 없나요? 와, 최고의 칭찬. 칭찬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책 한 권 써주셨으면 4회도 좋겠어요. 자민님을 모시겠습니다. 책 한 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정말 너무 좋은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계신 정말 보물과 같은 선생님이셔가지고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과찬이십니다. 사심을 한번 내보이며 네. 책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도 못했는데, 아유. 그렇죠. 이런 거를 책으로 또 남겨놔야. 네. 우리 방송도 이렇게 책 쓴 사람하고 했다. 자랑도 하고. 근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본인은 지금 막 매우 지금 아유. 당황하고 계신데, 하가는 당황하고 계신데,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많은 제자들이 그 책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사인 받으러. 네, 사인 받으러. 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멋진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회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뭐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을 최대한 섭외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심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 하나 남았습니다. 마이크 하나 남아서 여기 1학년, 6학년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어머님을 오늘 잽싸게 이렇게 땜빵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으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떠나셨습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팍 이렇게 물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지금 뒤에는 좀 이따 2부의 녹음을 같이 진행하실 동무 엄청 일찍 오셨어요. 야, 역시나.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빠진 내용이나 뭐 전달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더 내용이 있다면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가입 안 하셨으면 바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소통하는 부분은 밴드니까, 네,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들어오셔서
네, 거기서 또 멋진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힘듭니다. 네, 오늘 하간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소감 안 하셨죠 아직? 소감은 특별히 없고 워낙 네네네. 뭐 이렇게 뭐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책 어떻게 합니까 책? 그 말씀은 우리 법정 스님의 그 말씀이 있죠. 행동이 그 책을 다 태우고 가셨습니다. 아, 네,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니까요. 말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잘 새겨드는 거니까 전혀 제가 드릴 뭐 쓰거나 이런 건 세 개 듣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모아서 제가 제 이름으로 책을 냈다. 좋습니다. 그럼요. 하간의 추억. 책 제목 어떤 하간의 추억 아니면 하간어록? 하마트면 간디로 이렇게 네. 플레임으로 가야 되나요? 하마트면 간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1부 녹음 잘 마쳤고요. 오늘 두 분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졸업을 하신 개수초를 졸업하신 동문들과 이제 개수초에 대한 추억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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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적정하죠? 네. 평소에 그렇게 끝나면